11월 2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 삼성의 조직 개편안이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은 DS 부문에서는 전영현 부회장, 그리고 DX 부문에서는 한종희 부회장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투톱의 조직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도 이쪽에다 집어넣었죠. 이쪽에다 집어넣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전부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전영현 부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정현호 부회장도 그대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대로 유임이 되면서요. 일단 이러한 조직 개편안이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특징은 반도체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를 직접 챙기는 양수 겸장의 전략을 갖고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메모리 구원투수로 직접 등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함께 기술 경쟁력 복원이 시급한 파운드리 사업 부서에 이례적으로 사장을 2명 배치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회장들이 유임됐다는 점, 그러니까 특히 아까 우리가 이 조직도에서도 봤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강조, 그러면서 HBM에 대한 어떤 때를 놓치는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경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승계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라 아마 경질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경질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그러한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최선의 인사책이다. 그러니까 사장단이나 그 이하로는 좀 변화를 줬는데, 이 부회장 쪽 이쪽으로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현호 부회장의 용태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 사람이 물러나는 게 좋았는데 결국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기도 하겠고, 뭐 승계 작업에 대한 어떤 비밀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어떤 책임론에 의해서 뭐 자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에 사람들은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유임시켜버린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감을 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핵심 임원들이 유임한 가운데 물러났던 임원까지 다시 불러들이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최고위급 인재풀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어떤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따른 어떤 실망 매물도 오늘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3.43%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90만 주를 순 매수했는데 오늘은 495만 주를 순 매도했어요. 역시 외국인의 시각도 이번 조직 개편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삼성이 결국은 뒷북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결국은 뒷북을 치고 있는 입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선두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각. 여기에 따라서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어떤 향후 비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실망감도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도 매도하고 오늘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삼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뚜렷한 의지는 분명히 익혀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뭐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어요. 예. 아무튼 이제 인적 쇄신이든 조직 개편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HBM에 대한 어떤 공급 모멘텀 이제 이거겠죠. 이거겠고요. 과연 그러면 주가가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5,900원이죠. 이 기준점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만 이 위에서 움직여야만 반등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다시 혼조 공방 영역이 돼요. 혼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후속 흐름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혼조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지 아니면 반등 영역을 유지하는지 말이죠. 요거를 삼성전자에서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빠졌지, SK하이닉스 빠졌지, 현대차 빠졌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다 빠지니까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아직 기준점 기준점 위에서의 조정입니다. 아직 기준점을 훼손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반등이 지금 양봉으로만 나갔어요. 이 반등 이후에 눌림이잖아요. 이 눌림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 후폭풍 때문에 또 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산의 35%, 중국산의 10%, 또 뭐 이런 관세가 언급되면서 어제부터 이렇게 조정 눌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트럼프가 이미 당선될 때부터 이런 내용들, 이러한 상황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염두했던 부분들이죠. 그 부분을 염두해서 지수를 이렇게 뺐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언급이 나오니까 또 반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부터 다 반영을 해온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또 반영하고 이번에 관세연금 나오니까 또 반영하는 건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등과 그다음에 이 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정으로 이렇게 꺾이진 않아요. 이 패턴이 이렇게 꺾여 내려간 패턴 아닙니다. 즉 이 눌림이 나와도 이 눌림에선 대반등 시도는 최소한 한 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나온다. 그러니까 반등 지금 눌림이 어디서 이제 지지가 받느냐가 중요한데 대반등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더 좋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점을 하향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가요. 기준점 하향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도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가야지. 이 흐름으로 가면은 이거는 또 메리트가 크지 않잖아요. 반등이 다시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후속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조정 눌림 이후에 대반등은 분명히 있다. 근데 대반등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패턴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특징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오늘 현대차 그룹 쪽에서 수급적인 변수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현대차 쪽으로는 1조 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내년 2월 말까지 1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이를 합해서 3년간 총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총 3년간 4조 원인데 내년 2월 말까지는 일단 1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주가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자, 제가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얘기 나올 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삼성전자도 10조 원을 단기에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현대차도 1조는 단기간이지만은 4조는 이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 자사주의 어떤 특성은 지금은 주가 방어의 특성에서 봐야 된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부 반등을 유도는 하는데 오늘 현대차는 반등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자사주는 어떤 주가의 방어적인 성격으로 보셔야지 어떤 주가를 끌어당기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 결국 주가를 우상향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방어 체계는 방어적인 요인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위로 쭉쭉쭉 올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봇 쪽에서 좀 특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 요러한 어떤 경비견이죠. 경비용 로봇계 스팟이죠. 요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엑스볼 숄더 요거를 오늘 공개를 했어요. 요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런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막혔던 게 뭐냐면은 추세로 들어가서 보면 추세저항, 월봉상 이 추세저항에 막혀 있던 거거든요. 이 추세저항에 막혀 있었는데 여기를 일단 뚫으면서 올라갔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원래는 추세저항에서 막히면서 이렇게 눌릴 수도 있었는데 이걸 뚫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적인 흐름이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등권으로 마감됐다는 점, 요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SBB 테크 같은 종목도 이제 제가 최근에 카페와 그다음에 그 멤버십에서 언급드려온 종목인데 은근히 4일 동안 이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은근히 4일 동안 16% 이상 올랐어요. 이렇게 반등을 해서요. 그리고 오늘 AI 의료 쪽에서는 요 딥노이드가 요게 13%대까지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의 생성형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리면서 딥노이드를 저는 이쪽에서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AI 의료 쪽, 요쪽의 흐름을 촉발시켰잖아요, 최근에. 요 과정에서 저는 딥노이드를 갖다가, 카페하고 멤버십에서 언급을 드려왔는데, 요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요 생성형 AI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요게, 이제 출시가 멀진 않았다. 라는 개념에서 이제 언급드려왔는데, 요거에 대한 호평이 오늘 나왔어요, 호평이. 호평이 나와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아까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게 좀 막힐 것 같더라고. 이게 장기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이렇게 윗꼬리로 되눌렸네요. 예. 다만 이렇게 윗꼬리로 되눌렸다고 해도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도 AI 의료 쪽이나 또 로봇 쪽 이런 쪽에서 어떤 흐름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의료 쪽과 관련해서는 관심권에 놓고 체크를 계속 좀 더 유지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주가 오늘 좀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탄력은 조금 둔화돼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저께죠. 월요일날, 조선주가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갈 때, 한번 월요일날 장 초반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올려붙이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그래서 월요일날, 다만 여기에서는 좀 막히는 저항점이 제가 좀 확인이 돼가지고, 일단 멤버십이나, 카페에는 한 절반 정도,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절반 정도는 일단 챙겨놓고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다시 보자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밀리더라고요. 밀리더라고요.
음,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다만 조선주가 끝났느냐 패턴이 끝났느냐를 놓고 보면 여전히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기준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조선주가 어떤 동향을 보여나가는지 만약에 여기서 이 기준점 깨지 않고 움직이다가 다시 고점을 높인다면 조선주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 뭐 이거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패턴이 조금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여전히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선주 패턴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사다난한 국내 증시의 등락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반도체 조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조종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도 한국 증시는 따로 놀고 있죠. 따로 놀아요. 서로 지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증시도 따로 놀고 있는데 12월을 기점으로 한국 증시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